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빌라왕 사망 사건과 연이어서 말씀 좀 드리자면, 세입자들이 본인들이 이랬어요. 제가 모든 재산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장 많은 재산을 차지하는 건 주택이에요. 보통은 갭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주택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주택이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통은 2주택 갖고, 2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고, 1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죠. 내가 집을 사고, 내가 살고 싶은 데는 본인 전세를 놓고, 본인이 그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전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뭐냐면, 자기도 모든 재산에 많은 돈은 집에 되어 있는데, 그 집에서 전세자한테 돈을 주려면 제가 있는 돈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다음 전세권자가 와야지만 돈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하락기라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치만 떨어지면 되는데 그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다음 전세권자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한테는 제일 높을 때 뭐 4억이든 5억이든 6억이든 7억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금을 받았는데 이후에 제가 부동산에 관해서 전세금을 올라 그러니까 그 금액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반인한테 2억이든 3억이든 그 갭을 채우려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 길 자체가. 근데 본인은 이 부동산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뭐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합니다. 소송을 안 하실 필요는 없는데, 소송은 하시되 경매는 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렇습니다.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성남에 빌라 하나에 대해서 한 7억, 지금 한 빌라 한창 올라갔을 때가 성남에 뭐 분당이나 판교 쪽에는 한 7, 8억 했어요. 빌라 한 30평짜리 것들이 전세금이. 근데 매매가가 8억, 9억 갈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후퇴해가지고 한 7억 중반 정도 해요. 내 전세금이 매매 대금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매매 대금보다 높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못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걸 빼고 다른 데 가고 싶어요. 또 못 가죠. 그렇죠. 왜 못 가냐? 아니 대금을 못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세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긴 하셔야 돼요. 소송을 제기를 해서 청구 권한 자체는 확보해 놓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이거 변호사님 저 당장 돈 받고 싶어요. 경매 날릴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승소 판결해가지고 본인 전세금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본인이 그 전세금 다 받으려고 경매 날려요. 경매 날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는 똑같이 부동산에 관련된 경매도 같이 떨어져요. 유찰이 2번이나, 유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경매를 했는데 낙찰이 안 되고 다음번에 미뤄질 수 있어요. 그 금액은 안 되니까. 그러면 금액이 계속 떨어져요. 실제로 천 시세가 8억, 9억 해도 경매로 날리면 7억, 심지어는 6억 중반대도 경매가 되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결국 내가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그 소유주한테 아직 돈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변호사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결국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야지 줄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변호사님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결국 40대 되기 전까지 전세보증금이 내가 가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날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받아놓되 그 소송을 하면서 실제 소유자하고 한번 딜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물변제라고 해서 내 진짜로 이 빌라는 사고 싶지는 않지만 살고는 싶은 사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죠.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전세금에 이 부동산을 한번 대신해서 받아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렇게 해서 협의를 몇 번 봐드린 적이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전세금에 다 안 줄라 그래요. 임대인들이. 근데 재판을 하는 와중에서 지금처럼 하락기가 있을 경우에는 이거라도 내가 전세 보증금이라고 터는 게 내 인생에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전환을 해서 매매 대금으로 합의를 봐서 본인 소유로 가지고 오는 방식이 죄송한 얘기지만 한 채 있는 돈이 별로 없는 임대인이 본인의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라면 사실 그 방법이 제일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님하고 상담해 보시면 경매 날려서 돈을 받겠다고 하면 실제로 그 가치가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그러면 나가 그 돈을 가지고 이 부동산 하락기에 그 돈을 울며 겨자 먹고 받아야 되나요? 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라도 받는 것이 경매 날려서 돈 못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는 장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악을 피하는 방법이죠. 빌라왕 사망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전세금 못 받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송,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청구 권한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집행 권한을 가지고 경매 날려가지고 현금 받는 것이 실제적으로 본인의 권리 취득을 위해서 진짜 유리한 것인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도 받아보셔라 라는 말씀드리며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